네, 정부가 지난주 확정해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로 생산성도 늘고 실제 근로시간도 줄어들 거라는 설명이지만 초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시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궁금한 내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개편안의 핵심 주 52시간 근무에서 최대 69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대신 연장 근로를 저축해서 장기 휴가를 쓸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지 추진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하나는 저희 개편안의 핵심이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는 세계의 유례가 없는 연장 근로 주 상한 12시간. 이거를 숨통을 터줬다, 융통성을 발휘하게 해줬다는 게 첫째고요. 예. 둘째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주권, 노동자의 시간 선택 주권을 돌려줬다, 강화했다.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 상한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데 어떻게 돼 있냐면, 예.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 일주에 40, 다음 주 40, 그 다음 주도 40을 했는데 마지막 주에 53시간을 했다. 그런 건 불법입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취재를 나갔는데 52시간 넘을 것 같다면 하다 말고 돌아와야 됩니다. 일하다 말고 스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용자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 위에서 공짜 노동이라든가 이런 편법 노동이 발생을 하고 노동자는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잡, 쓰리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권을 넓혀줬다는 겁니다. 예. 12시간 상한을 주 12시간을 무조건 못 넘게 돼 있는 것을 어떤 주에 12시간이 넘었다. 그럼 13시간을 했다. 그렇죠. 그럼 53시간이잖아요. 예. 그럼 그 다음 주에는 1시간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그런 거고,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경직성, 획일성을 없애줬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강화시켰다. 왜냐하면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첫째는 우리나라가 지금 근로자 대표랑 그런 제도를 도입할 때는 서면 합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근로자 대표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사용자가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97년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최초로 저희는 노동자들이 자기들 대표를 직접 비밀 무구명 투표로 선출하고 그래서 대등하게 사용자랑 합의를 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로자 대표의 활동도 보장하고 불이익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대등한 상태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건가 아니면 현재 제도로 갈 건가를 일단 합의를 하고 서면으로. 두 번째는 그래도 안 되니 노동자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방법이 우리나라가 거의 또 유일하게 굉장히 강한데 하나는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 잔업은 12시간 이렇게 돼 있고 형사처벌하게 돼 있고 또 하나가 1.5배 할증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노동자들을 일을 마구 시킬까 봐 잔업을 법정 노동시간을 넘게 하면 1.5배 할증임금을 줘서 임금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임금이 늘어나면 기업주들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 일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근로시간이 지금 현재 실태를 보시면 예. 69시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 5년간 주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월 평균 연장 근로가 10시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매주 12시간 한다는 게 아니고 한 달을 평균했는데 10시간뿐이 안 난다. 그러면 한 주에 2시간 밑으로 잔업을 한다는 겁니다. 연장 근로를. 그리고 주 평균 근로일수가 5일이 안 돼 4.7일. 물론 평균이긴 하지만 예.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무한정 노동자들에게 잔업을 막 시켜서 69시간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실태를 보면. 예. 그런데 52시간제가 경직되게 획일적으로 갑자기 들어오면서 기업들이 이 시장 수요에 대응을 못하니까 편법, 공짜 노동을 하면서 근로시간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저희가 근로시간 주권을 강화한 것이 노동시간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강제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서로가 불편하니까 공짜 노동, 포괄임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역사상 최초로 기획감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6군데가 들어왔는데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포괄임금 기획감독을 하고 있는데 무려 1억 2천만 원을 임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임금 체불로 저희가 처벌을 하고 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인데 잔업시간 그것을 상한을 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위법으로 처벌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장시간 노동이 되지 않고 52시간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도록 이번에 제도를 만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주상한 시간을 좀 유연하게 만들고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노동자의 이 주권을 강화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개편한 대로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현행 주 52시간제와 비교해서 근로시간이 더 줄어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노동계에서는 오히려 뭐 초장시간 근로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아까 설명해 이제 주실까요?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앵커께서 예. 말씀하셨지만 그 배경이 뭐냐. 그래서 노사가 모두 이거 불편하다. 예. 그래서 좀 융통성을 발휘하게 해달라. 뭐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변호하다가 52시간 넘으면 변호하다가 또 집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없앤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활력 그리고 좋은 일자리 노동자들의 선택권 강화가 배경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수준에 맞춘다는 그런 기준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동시간이 더 줄어들 거라 그랬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했기 때문에 절대 아까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와 서면 합의하고 근로자 본인이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되고 예. 연장 근로를 많이 시키면 임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 시킬 것이고 투명하게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노동자들이 신고하고 그게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죠. 사용자의 준법의식 그리고 정부가 철저하게 근로감독을 해서 장시간 노동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원래 제도 설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도 설계가 지금 현재는 월 52시간 주 52시간 내에서 예.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주 상한을 털어놓음으로써 해서 평균에서 52시간을 맞추면 되는데 예. 그 관리 단위가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늘어날수록 노동자들의 건강이 희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 제도를 분기에서 반기로 갈 때 51시간 이내로 연으로 가면 50시간 이내로 이렇게 줄여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근로시간이 총량으로 보면 30%가 줄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도보다. 지금은 일주 52시간 계속 하는 것도 힘들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가정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간까지 확대하면 건강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30%가 총량으로 줄게 돼 있다. 그래서 제도 자체가 일단 그렇게 설계돼 있고요. 노동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건강보호를 위해서 그 근로일간에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두게 돼 있고 예. 그리고 4주 평균에서 60시간을 못 넘게 해놨습니다. 64시간을 왜냐하면 과로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이 근로시간제 개편에 대해서 보완을 지시했는데 일단 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원래 이 안을 만들 때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안을 만들면서 노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MZ세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 국민 다수의 여론, 외국의 사례를 다 그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로 입법안을 저희들이 마련했고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예.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입니다. 이 40일 기간이라는 것은 그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했지만 이 안이 확정된 이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간인데 대통령께서는 늘 강조하시는 게 노동자의 건강, 예. 생명 이것은 가장 최우선으로 노동부의 정책의 우선 가치를 둬라 이래 됐는데 지금 언론에서 뭐 극단적으로 69시간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건강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더 충분히 MZ세대를 포함해서 좋은 뜻으로 노사 모두에게 편하게 도움되게 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의사소통이 안 됐으면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예. 내용을 불이익이 없도록
건강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완을 해라 이런 지시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소통 강화를 위해서 좀 어떤 방안들, 어떤 좀 계획들을 추진하실 생각이신지요? 저희가 원래 지난주부터 네. 입법 예고한 이후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MZ 세대를 포함해 MZ 세대가 이제 경제 활동 인구 45%나 되니까 예. 그리고 그분들은 워라밸이라든가 시간 주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공정성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높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MZ 노조뿐만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 관리하고 있는 이런 데들 그리고 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 관리하고 일한 만큼 정확히 보상받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지키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근로시간을 잘 기록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업체 노사를 불러보고 MZ 노조도 불러보고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온 오프라인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근로시간이 이제 유연화가 된다면 무한정 공짜 야근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또 청년들의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고 있는 포괄임금 기획감독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좋은 말씀이신데 52시간제가 갑자기 3년에 걸쳐서 16시간을 줄이는 그런 제도 개선이 3단계로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 맞는 겁니다. 예. 안 맞으면 우리가 암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법, 공짜 노동 같은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저희가 포괄임금에 대해서 기획감독을 하는데 지금 온라인 부조리 불법 비리 신고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포괄임금 오남용, 괴롭힘,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제도 뭐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는데 현재 포괄임금 오남용 관련해서는 85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6군데 사업장이 들어와 있는데 그 근로시간을 그 포괄임금으로 해놓고 그 이상으로 임금을 정확하게 지급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1억 2천만 원을 떼먹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이제 처벌하는 거고 또한 12시간 상한을 못 넘게 되는데 그건 노사가 합의해도 12시간을 못 넘게 돼 있는 거는 현행 제도가. 근데 그 상한을 넘어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들은 시정 지시 내리고 불응하면 처벌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종합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한 결과는 저희가 4월 달에 그리고 그 종합 대책도 4월 달에 저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자, 최근 노동계 또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는 노조 회계 투명화 방안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당정협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앞으로 어떻게 좀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어제 이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화와 그 노동조합의 부당한 행위, 불법 비리라든가 이런 2가지로 저희들이 어제 논의를 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인데요. 노동조합은 대내적인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 연결고리는 회계 투명성입니다. 회계가 투명해야 신뢰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그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조합원들의 참여에 의해서 노사가 힘의 대등성을 토대로 할 때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짬짬이 회계니 전문성도 없는 분들이 감사를 하니 뭐 이래가지고 횡령, 비리 이런 문제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째는 우선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해서는 첫째는 현행 법에 과거 정부가 법에 나와 있는데 당연히 정부가 그 제대로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봤어야 되는데 안 했던 것인데 회계 관련 장부를 3년간 비치하고 보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합원이 알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시정이 되는 거지. 근데 그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최초로 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 자주성 측면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표지가 있고 그 내지에도 다분히 형식적인데 브라인드 처리하면서 아 우리는 지금 법에 있는 대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빛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몇 퍼센트 안 됐는데 현재는 한 73% 정도가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30% 정도가 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저희가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를 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행 법은 그런데
법적으로 좀 미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전문성 있는 회계사 이런 분들이 그 감사를 해야 그 신뢰를 할 수 있고 객관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계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에 관한 그런 법적인 미비 상태도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노동조합은 특별하게 법적으로 많은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민형사상 정당한 조합 활동과 쟁의 행위를 하게 되면 면책을 하게 돼 있는데 소득세법에도 노동조합은 공익법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으로 간주해서 세액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익법인들은 세액공제, 국민의 세금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세액공제를 할 경우에 다른 공익법인들은 관련된 회계, 재정, 서류를 첨부하게 돼 있는데 노동조합은 그게 예외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고보조를 한달지 세액공제를 한달지 이럴 때는 투명하게 회계를 보고하고 공시하는 데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 ESG 경영에 뭐 USR, 뭐 CSR 얘기도 하고 있는데 조합원과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시, 그다음에 회계 투명성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예,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불법 부당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불법 부당 행위와 다른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 부당 행위가 있습니다. 다른 노조에 대해서 활동을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한달지, 그다음에 그 조합원을 강제로 집회에 동원한달지, 그다음에 사용자에 대해서는 뭐 금품을 요구하고 부당한 단체 협약 체결을 요구한달지 뭐 이런 그러니까 상식에 입각해서 폭력, 불법을 동원한 이러한 활동들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예, 말씀해주신 부분, 그러니까 노조의 불법 부당행위 규율 방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대응해 나가실지도 궁금한데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그 회계투명성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조합법을 저희가 이제 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게 법 개정이고 저희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행정 조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개선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폭력, 불법 행위 같은 것은 법으로 규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회계 투명성, 전문성 관련해서는 뭐 시행령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율적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노조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까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에 있어서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 법을 지키지 않는 데에서는 지원해서 배제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다양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또 노조회계 투명화 방안에 대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